안녕하십니까. 웰스에듀 조재영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반도체 ETF에는 삼성전자가 없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삼성전자가 없는 반도체,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ETF 많이들 알고 계시죠?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고요. 뭐 한국말로 하면 상장 지수 펀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식하고 ETF하고 한번 비교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식은 뭐 분산 투자가 어렵죠. 그렇죠? 예, 하지만 ETF는 주식형 같은 경우에 최소한 10종목 이상으로 분산 투자되도록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담지 마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10개 이상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 좀 하나 해볼게요.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소액주주가 팔았을 때 돈을 벌어도, 즉 매매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없어요. 이건 아시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증권거래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증권거래세는요, 언제 내냐면 주식을 팔 때마다 냅니다. 살 때는 안 내요. 팔 때만 냅니다. 그런데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아니면 산 가격에 그대로 팔았던 상관없이 매도가액의 0.2%를 증권거래세로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 주고 15만 원에 팔아서 굉장히 속이 쓰리지만 그 15만 원의 0.2%는 증권거래세로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무조건 팔 때마다 0.2%의 증권거래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ETF는요, 이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야, 이거 아주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매매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적죠. 그리고 ETF의 또 하나의 매력, 바로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레버리지. 내가 추정하는 지수의 2배까지 올라도, 그러니까 2배씩 오를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코스피 레버리지를 ETF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코스피 200이 하루에 1% 올랐으면 나는 2%를 먹겠다. 이거죠. 또 인버스 마이너스 1. 코스피가 1% 하락하면 나는 1%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인버스 레버리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통. 예. 곱버스라고 표현해요. 곱버스. 주가 지수가 1% 하락하면 나는 2% 수익이 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ETF가 거의 90조 원 정도의 돈이 지금 투자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최근에 가장 핫한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ETF는요, 펀드 대비도 아주 상대적 매력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빨강색으로 해놨죠. 추종 지수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코스피 200을 쫓아갈 거야. 나는 뭐 자동차 지수를 쫓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추종 지수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이 좀 편하죠. 그리고 운용 보수, 예, 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펀드보다. 그리고 인기가 참 많은 것이 바로 이 업종별 ETF입니다. 업종별 ETF.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새 엔터테인먼트가 잘 되니까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투자하는 ETF, 뭐 2차 전지 업종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잘 될 거는 난 알겠는데 뭐가 어떤 회사가 더 잘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업종별 ETF를 사면은 2차 전지 업 자체가 잘 되면 나도 같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업종별 ETF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 업종별 ETF 그리고 추종지수,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만든 추종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요게요, 가장 대표적인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업종별 지수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KRX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업이 잘 되면 이 반도체업에 주로 그러니까 골고루 투자하는 지수, 얘를 따라가는 ETF가 있으면 투자하면 편하겠네요. 헬스케어, 은행업, 에너지화학, 철강, 뭐 방송통신, 건설 등등등등 해서 아주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는 지수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추정하는 ETF를 투자하면 요 업종에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무슨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산업이 잘 되고 수출도 잘 되고 뭐 경제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반도체업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반도체업에 투자하는 ETF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먼저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코덱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는 ETF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브랜드죠, 브랜드. ETF 브랜드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반도체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아, 뭐 설명 딱 나와 있죠.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이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핵심 관련주에 투자합니다. KRX 반도체 지수, 아까 잠깐 봤던 그 지수를 추정합니다. 오케이. 4차 산업시대 핵심 요소가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얼마 전에 기억나십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가 미래 인프라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쫙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나 봤습니다. 당연히 뭐가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지 하고 딱 봤어요. 웬걸요? 자, 보라색 18.96%가 SK하이닉스랍니다. 삼성전자가 빠졌네. 그럼 그 다음 초록색은요? SK스퀘어래요. 노란색은 DB하이텍이래요. 이거 뭐가 잘못됐겠지. 반도체 업종인데 삼성전자 빠졌다니.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해서 요거 빼고 여기 이제 삼성 자산운용 홈페이지인데요. 요거 빼고 다시 네이버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코덱스 반도체를 찾아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아까랑 똑같네요. SK하이닉스, SK스퀘어, DB하이텍. 야, 역시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 주도 없습니다. 야, 이거 내 생각이랑 전혀 다른데 하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코덱스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하고 그럼 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다른 ETF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코덱스 말고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타이거가 있겠네요. 타이거 반도체. 타이거는 어느 회사죠? 그렇죠. 미래셋 자산운용입니다.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반도체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있겠지. 왜? 4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반도체 관련 기업에 분산 투자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얘도 추종 지수는 KRX 세미콘. 이게 바로 KRX 반도체입니다. 예.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아까랑 거의 똑같습니다. SK하이닉스, SK스퀘어, DB하이텍. 그 순서 똑같죠. 혹시나 해서 네이버에서 다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네, SK하이닉스, SK스퀘어, DB하이텍. 역시 삼성전자는 한 주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두둥. 이건 무슨 일일까? 자, 그러면 뭐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했던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를 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ETF가 추종하는 지수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왜? 어떤 지수라고요? KRX 반도체 지수. 여기에 삼성전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추종하는 코덱스 반도체나 타이거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RX 반도체 지수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 요게 KRX 반도체 지수의 구성 현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SK하이닉스, SK스퀘어, DB하이텍 그 순서 그대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지수 자체, 그 추종하는 지수에 삼성전자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나 SK스퀘어는 또는 DB하이텍은 그 회사에서 온전히 반도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TV도 만들죠. 스마트폰도 만들죠. 그렇죠. 가전제, 냉장고도 만들죠.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반도체 회사라고 명명할 수가 없다. 분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도대체 어떤 업에 들어갑니까? 찾아봤습니다. 삼성전자는요. KRX 반도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요. 즉 KRX 반도체 지수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요. 바로 KRX 정보기술이라는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KRX IT라는 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 또는 IT. 그럼 여기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적인 정보기술에 대한 업종이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게 순서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ETF는 반드시 추종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요새 이제 액티브 ETF라 해서 추종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게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ETF는 추종 지수가 있어요. 그러면 ETF에 투자하기 전에 꼭 그 추종 지수의 포트폴리오, 보통 이제 PDF라고 표현합니다.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꼭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야, 내가 투자한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에도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반도체 ETF에는요. 삼성전자가 한 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 회사가 아니라 정보기술, IT 업종의 회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종지수가 무엇이며 그 추종지수의 포트폴리오가 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반도체 ETF는 삼성전자가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종지수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